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BPG5 모델, 가장 이제 한때 많이 판매되었던 것이고, 이런 것처럼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다시 복원판이나 복각판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한때 정말로 45, 네, BPG5, BPG35, BPG45, 네, 이 45가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열광들을 하시고 많이 쓰셨는데, 예전에 제가 3년 전에도 BPG45 패턴에 대해서 그 유튜브 초창기 때 제가 카페에 있는 거 링크 걸어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사업 패턴에 대한 기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싫어요가 꽤 많이 나왔어요. 네, 한 좋아요가 90개면 싫어요가 한 17개, 아무튼 거의 20% 가까이 싫어요가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랑 일맥상통한 내용일 거예요.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그래서 3년 사용한 BPG5, 그리고 이것도 거의 2, 3년 사용한 BPG5 모델이에요. 예, 4호 패턴, 그 패턴의 오더 제품들이고, 이 사용 후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잘 쓰셨어요. 검사 바트를 보면 뭐 리터치 할 것도 없어요. 얘는 리터치가 들어온 거예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요번에 새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자, 4호 패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갈코리 모양의 항아리, 나팔꽃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포그맨이 폭이 좁은 글러브니까. 바닥도 넓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앞에 올린 영상 중에서 바닥이 넓은 글러브지, EL3 모델이라니까 잘못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어찌 보면 대표적인 항아리 나팔꽃. 그래서 항아리 나팔꽃 얘기를 다뤘더니만 싫어요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이. 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진짜로 작년 9월 추석 때 9월 말부터 제가 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루에 7편, 8편, 10편씩만 올렸죠.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뭐야 얘. 근데 제가 그렇게 올린 이유는 근거를 빨리 만들어 놔야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제가 공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도구를. 그걸 갖다 활용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많이 찍어서 올렸죠. 어쩌다 한 편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영상들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래, 그러면 이 실장, 넘버세븐 이 실장, 너한테 상담을 받고 가공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써왔느냐. 저는 이 글러브는 매우 칭찬의 글러브라고, 네, 이름을 짓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제가 매우 칭찬의 글러브 시리즈들을 몇 번 올렸었죠. 한 2년, 3년. 오늘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엘리트 선수인데, 글러브를 이제 장만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쓰던 글러브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3년 썼대요. 미즈노 거. 네, BSS 중국제. 3년 동안 내야수인데 끈 한 번도 안 끊어졌습니다. 선수인데 바닥은 하얗게 다 까져가지고 가죽이 세무처럼 다 까졌는데, 검정색 글러브가 완전히 이 까진 부분이 다 세무가 됐는데도 끈은 안 끊어졌습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가공받은 친구들은 거의 1시즌 이상 써도 끈 안 끊어 먹습니다. 네. 참고하실 게, 사회인 야구분들, 나도 2, 3년 동안 끈 안 끊어 먹었어. 네, 과연 몇 번이나 게임을 했었을까요? 엘리트 선수라고 하는 건, 한다라는 건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공의 속도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끈이 안 끊어진다라는 반증은 뭘까요? 네, 지속 반복적으로 외부로 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각설하고 BPG5 모델 기본 설명드릴게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예, 파랑이랑 노랑이 대비가 돼 잘 보이시죠? 야, 자, 새끼 와이드 인지고, 그리고 엄지와 검지 폭은 좁고, 즉 반달 부분이 좁다 그랬죠. 그래서 글러브 모양이 약간 이런 식으로, 포구면부터 바닥까지가 대칭이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가공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안 움직여요. 네,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내가 손을 넣고 움직여 볼게요. 이게 다예요. 제가 인체의 신비대로. 그런데 공을 잡아볼게요. 네, 다 잡혀요. 여기도 잡히고요, 여기도 잡히고, 웹 여기도 잡히고 다 잡히는 모델이죠. BPG5 패턴이랑 이제 구보타 계열이라든가 미즈노 계열이라든가 이제 Z 브랜드랑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Z에서 특히나 BPG5 같은 경우는 손등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손등을 거의 관절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글러브예요. 그리고 이 감싸는 각도가 관절 쪽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넣지 않는 한 넓어질 수가 없어요. 넓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러브를 과하게 여기를 꺾어서 강제로 이거 이렇게 눌러서 손이 안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편안하게 착수가 되는 글러브를 강제로 넓히다 보면 손이 안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고요. 글러브를 이렇게 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나팔 곳이 나오기 쉬워요. 처음부터 좁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넣으셔도 이 파이핑 라인이 관절을 지나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등이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지가 않아요. 강제로 벌려도 오므러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글러브 자체는 벌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가락들이 쭉쭉 뻗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공을 잡는 거예요. 편안하게. 네, 다 길이 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원하죠. 오므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영상에서 3년 전 영상에서 올렸어요. 입수 풀르면 바로 바닥바닥바닥 거립니다 라고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므려지지 않지만 물어지는 느낌으로 내가 손바닥을 보면 내가 쳐다보고 때리면 얘도 지금처럼 이렇게 다 튀는 거예요. 왜? 점점 좁아져요. 더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럼 관절, 세나글에 나온 파트 1에 나온 것처럼 만져서 관절을 만든 상태에서 내가 롤링이 들어가면 다 물려요. 그래서 이 글러브에서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 엄지 꺾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진짜 미궁수에 빠지는 거죠. 웹 다 이 십자입에 이쪽으로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웹 많이 늘어난 것들, 그리고 검지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들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검지가 물러져 있다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처럼 쭉 뻗어 있다는 게 BPG5. 그리고 와이드 힌지 들어가 있죠. 제가 와이드 힌지 편은 몇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와이드 힌지 어디요? 이쪽도 잘 물린다. 즉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우리 소라빵 모양처럼 검지중지 약지, 검지중지부터 먼저 들어가다 보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이쪽도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이렇게 잡으면 튕겨나갈 수 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잡으면 맨손으로 잡아도 여기 잡을 수 있다. 그 개념이 바로 이 코어에 에너지를 주고 누를 경우에 여기도 당연히 힌지도 잘 잡힙니다. 그래서 얘는 3루 전용의 패턴으로 나왔고 백핸드 캐치할 때 이런 데도 잘 물리는 글러브입니다.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포핸드 쪽에서는 뭐였죠? 웹의 활용도가 좋은 글러브입니다. 어디? 여기 웹이. 그래서 바닥이 넓어서 이렇게 투핸드로 잡는 넓은 글러브 형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다 했던 얘기죠. 자, 그럼 각설하고 얘는 빼고 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둘 다 길은 잘 들었지만 얘는 부족한 게 있었고 얘는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3년 가까이 쓴 글러브들인데 네, 죽지 않아요. 그리고 포구 지점을 보자고요. 손을 바닥에 댔을 때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보시나요? 놔,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자, 모든 부위가 다 활용되고 있어요. 검지 끝에 관절과 손가락도 매칭돼 있죠. 그러면 잡히고 잡힌다라는. 물론 오래 썼기 때문에 손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글러브 망가진다 그랬죠. 잡아, 놔, 잡아, 놔, 잡아, 놔. 얼마나 조작이 되죠? 이 정도 조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지 라인도 바깥쪽으로 잘 잡혀 있어서 백으로 들어왔을 때 아랫벽, 윗벽 물었을 때 태그를 해도 안 빠질 정도로 단단하게 잘 물리는 글러브. 이런 데도 잘 잡히는 글러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이 전체로 활용되게 제가 원하는 BPG5의 모양대로 잘 가고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 에라를 한다면 진짜 야구 그만둬야 돼요. 네, 그냥 대충 되면 그냥 쳐도 되고 받아도 되고 들어 올려도 되고 롤링 쳐도 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도 모양에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얘의 접근 방식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카페에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길각에 대해서 막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공방에 오셔서 상담 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관절을 매만지라고 말씀드린 걸 관절을 꺾어 누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포스미티 편에서 제가 워스트 케이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닥이 넓은 거랑
인위적인 길각. 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를 너무 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특히 이쪽 부분을 많이 눌러서 손 안에가 이렇게 보면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내부까지 직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리터치가 들어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손을 꺾어도 얘가 직각이 되지 않고 라운드져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각을 잡는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그냥 라운드져 있는데 손을 넣었을 때 디귿자가 나와요. 그 디귿자가 글러브 내부까지 구현된다. 이 포구면까지 구현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최근에 봤던 엘리트 선수 애들 몇 명이 그런 똑같은 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눌러가지고 얘가 딱 틀이 탁탁탁탁 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덜 그럭대요, 공이. 실장님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자꾸 덜 그럭대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가 만질 때 1, 2, 즉 이 관절을 만지는 부분을 너무 눌러서 내부까지 직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공이 각진데 들어가기 쉽냐고요. 라운드 지어야지 들어가기 쉽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라인이 각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든 잡히는데 롤링이 들어갔을 때 이런 데가 아래쪽이 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제가 코어에 힘을 주고 롤링을 들어가면 튀는 거예요. 여기는 잘 잡히는데 여기가 튄다? 그럼 아무래도 무리하게 이렇게 눌러서 각을 유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 각을 자연스럽게 받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각이 받쳐지면 땅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멈춰지지 않고 흘러나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편안하게 내가 이런 각이 나와주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꺾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리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때요? 네,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의 포지션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길이 잘 든 내야 글러브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손바닥을 땅에다 대고 손등을 책상 같은 데 대고 내가 인치에 신비하듯이 공을 그냥 5개의 관절을 오므리듯이 대고 그냥 편안하게 잡으면 이게 잘 잡히면 이렇게 바닥 같은 데다 대고 손등을 책상 같은 데 대고 잡히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놓고도 여기도 잡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길이 잘 들었다라는 글러브의 반증인 거죠. 그래서 이 글러브 진짜 간만에 만났어요. 예, 오랜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만 글러브가 있으면 진짜 자신있게 제가 수비를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템발. 네, 글러브가 나를 살려주는 거죠. 대충 이렇게 대도 막 들어가는 거죠. 자, BPG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핸드 쪽에서 되게 이게 유리함이 있다는 거죠. 뭐죠? 물어준다. 대충만 대주고 공이 들어오면 이 웨이폭이 좁기 때문에 공이 그 사이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낑가서 물리는 느낌들이 손가락 중간이든 아래든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맨날 포구면을 얘기하는데 왜 웹을 얘기하느냐? 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어디죠? 바로 웹이 보인다 그랬죠. 그랬을 때 빠졌을 때는 웹이, 즉 손이 이게 아니라 웹이 이런 면이 나온다는 느낌으로 공을 잡는다 그랬죠. 아랫벽 윗벽 물어주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만큼 잘 물리느냐 부분에서 보면 BPG5 글러브의 장점은 바로 웹의 활용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백핸드 롤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있다던가 항아리, 나중에 영상을 올리겠지만 이제 올릴 것 중에 하나 갈쿠리 글러브라고 있어요. 갈쿠리 글러브 내가 어디다 빼놨지? 네, 제가 항아리 나팔꽃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한 가지 더 갈쿠리 글러브가 있어요. 바로 이런 형태. 네, 갈코리 글러브.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찍어 올릴 거예요. 모양 비슷하죠? 바닥은 넓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와중에 이걸 또 말았어. 그러니까 손은 여기 들어가. 네, 갈코리 글러브. 넓게. 이런 글러브의 모양을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항아리와 운동장을 믹스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 이런 케이스가 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닥에 딱 대고 나면 안 잡혀요, 하나도. 네, 손가락이 여기가 휘어 있죠. 근데 모양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갈코리 글러브인데 이 갈쿠리, 네, 그 글러브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설픈 나팔꽃
항아리, 갈쿠리, 운동장보단 차라리 반접이가 낫습니다. 자, 반접이처럼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보타 계열인 아톰즈의 손등이 이렇게 라인이 잡아지지 않고 좀 뻗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조작력이 좀 많이 생겨요. 근데 보시면은 배꼽 나오고 바닥 위에 보정 봐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잘 쓰셨어요. 글러브가 이렇게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끈이 끊어지지 않았죠. 제가 길들여 드린 거예요. 보정하고 끈술이 들어온 거예요. 몇 년을 써도 5년? 네. 4년? 네. 다 잡혀요. 다 잡혀요. 이거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배가 나오기 시작했죠. 바닥이 들뜨고 이제 형태가 뭉그러진 거예요. 그래도 공은 다 물린다는 거죠. 그럼 핸들링 했을 때 어디든 다 잡히는 글러브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지. 이걸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어서 계속 딱딱딱딱딱딱 하면 벌써 얘는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글러브가 왜 좋냐라는 부분이 바로 핸들링 롤링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앞에 영상에서 나는 왜 어설픈 송구,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송구라는 걸 그걸 못 잡냐라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걸 잘 잡는 방법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백핸드 롤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핸드 롤링, 즉 뭐죠?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즉 잠잡, 잠그고 잡는다. 그래서 잠잡.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그래서 잠그는 연습을 하라 그랬죠. 잡는 연습 말고 잠그는 연습, 잠그는 연습. 즉 문손잡이를 돌려서 잠근다라는 느낌으로. 백핸드고 포핸드고 뭐죠? 팔자, 문손잡이를 돌린다라는 느낌. 그래서 사람은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즉 손목을 잡고 하면 손목이 안 돌아가죠. 이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손목이 감기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손목의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가는데죠? 팔뚝이 돌아간다. 그래서 전완근이 경직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본인 글러브가 백핸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정면 포핸드 백핸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백핸드잖아요. 이게 백핸드. 네, 백핸드잖아요. 자, 연습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팔꿈치를 들고, 네,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웹이 보이든 손바닥이 보이든 어쨌든 손바닥 면이 좀 보이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롤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팔꿈치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캐치볼 할 때 거의 이 모습이 나오지 팔꿈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그럼 이렇게 팔꿈치를 들고 겨드랑이가 열리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핸드 들어가면 롤링. 다시요. 백핸드 들어가면 롤링. 열었다 잠근다. 열었다 잠근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부러 이렇게 그냥 캐치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빨리 뺄 때나 이럴 때 이런 동작 잘 안 나오겠지만 이게 언제 나올까요? 내가 몸을 쓰면 즉 밑으로 갈 때 동작인 거예요. 어설프게 송구가 떨어질 때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오므리는 스타일을. 오므리면 흘러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물어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낮은 자세에서 이거 평소 캐치볼 할 때 이렇게 이 자세로 한다, 이 연습을 한다는 건 뭐죠? 팔만 그대로 내리면 자, 여기도 잡는 거와 동일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내가 이걸 내렸을 때랑 똑같이 보면 롤링 그럼 이게 더 내려가면 뭘까요? 바로 백핸드 숏바운드 롤링. 즉 4번, 5번, 6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백핸드를 할 때도 캐치볼을 할 때도 그냥 연습을 한번 팔 겨드랑이 들고 내린 상태에서 백핸드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자 4번 친다 5번 받는다 6번. 네, 괜찮지 않나요? 자, 이게 나중에 정면에서 하는 부분도 찍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므려서 담으려고 그러니까 이 면이 없어지잖아요. 바운드 돼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모를 때 내 면을 이 면으로 유지시켜줘서 제가 그 바가지로 공 넣고 이렇게 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느낌으로 옆에서 보면 포핸드가 들어 바운드가 틀 때 이렇게 되든 이렇게 해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추기가 쉽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사에서 반사에서 어느 각도를 모르는데 이 뒤로 물러난다는 건 이 각도가 더 잡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바운드 되는 시점을 좁혀서 입사각을 좁혀놓으면서 반사각도 줄여버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걸로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람 팔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 그랬죠? 편하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오는 거에 맞춰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인지 이 정도인지 내가 맞춘다라는 거죠. 그게 될 때 이 웹이 활용이 돼요. 왜? 정면이 아닌 옆으로 가는 거면 웹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핸드를 잡을 때도 연습을 하실 때 이거는 뭐 캐치볼까지 아니고 이렇게 토스해달라고 하면서 낮게 줘보세요. 그리고 낮게 떨어질 때 내가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네,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디가 됐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보고 잡는 거죠. 자, 포핸드, 백핸드를 둘 다 할 수 있는 롤링을 했을 때 이렇게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쓱 던졌을 때 물어준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정면에서 공부받을 때도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면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면, 네, 도면 다 롤링이 들어가요. 공 뺄 때. 이렇게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롤링에서 다 빼요. 투핸드로 잡을 때도. 공이 온다? 같이 가서 빼잖아요. 똑같은 동작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길이 잘 들었다라는 거지. 단지 공 글러브가 잘 오므러들고 잘 담기는 부분에 잘 들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잘 된 글러브 제가 매우 칭찬한다는 건 이런 퍼포먼스가 들어갔을 때 웹 끝이 됐던 손바닥이 됐던 손바닥 아래가 됐던 이런 핸들링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글러브와 관련된 이런 오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각 잡아놓은 것들. 넘버 7 그 실장님 글러브대로 길들였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막 공이 튈까요? 라는 영상 제가 올려드렸어요. Z 글러브로. 거기에 나온 내용이고요. 요 핸들링 팔자와 관련된 얘기는 두 자릿수 영상이나 한 자릿수 영상에서 제가 영상번호 찍어놨죠. 거기서 핸들링 팔자 10개의 숏바운드 제가 핸들링 롤링 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근거로 얘가 길이 잘 들었다라는 거죠. 외형이 안 접히고 각이 있고 손가락이 쭉쭉 뻗어 있고 디귿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이런 다양한 퍼포먼스 했을 때 공이 다양한 부분에 물릴 수 있는 즉 글러브 전체가 활용되는 글러브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 이야기의 근거를 아시겠나요? 네. 방금 이 핸들링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제가 트레이닝 글러브를 가지고 실제로 공을 던져주는 사람 앞에서 제가 공방에서 슛바운드 잡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 글러브가 핸들링으로 잘 물어주냐, 이 글러브가 활용되냐라는 부분은 겨드랑이를 띄고 팔꿈치를 들고 일부러 이렇게 받아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각도가 이면이 나오지 않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면이 나오게. 빵떡이 제가 어디 갔나? 이제 이거를 연습시키는 게 좀 다음 단계로 가는 이유, 좀 올라갔을 때 제가 시키는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면을 맞추는 거를 봐야 돼요. 빵떡이 제가 또 어디다 놓은지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글러브 바닥면이 앞을 보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 옆으로 트는 것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공발바닥, 소발바닥 할 때 이 면을 맞추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롤링. 여러 장구 아랫벽 윗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도 좀 앞에다 두고 이렇게 롤링 손바닥으로 맞고 롤링하는 거, 네, 이렇게 롤링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다음에 좀 더 붙여서 즉 각도가 어떻게 되냐, 앞에 나가서 손바닥 맞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붙여서 웹 쪽으로 붙이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서 연습하고 가슴 쪽에다 놓고 한다면 실제로 낮게 오면 어떻게 되죠? 손이 낮아지면 되니까 그대로, 즉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걸 평소에 연습할 때 편하게 연습하시고 나중에는 이런 쪽 부분도 잡을 때 똑같은 동일한 동작으로 핸들링이 일어날 수 있게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님 요거 너무 잘 쓰셨고요. 똑같이 내가 새낙을 만질 때 지금처럼 네, 잡고 관절 매만져 주시고 네, 글러브 벌어져 있게 그리고 물릴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 일자로 유지해서 여기도 물리고 여기도 물리고 다 물릴 수 있게 그대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손볼 거 없고, 네,
너무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교보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글러브 벌어지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글러브가 오므려지는 것보다 벌어지는 게 힘들어요. 오므리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중에 놓고 둘둘 감아본다라는 거 막 접어버리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벌어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새나글에 매만지는 게 각을 만져주는 것도 있지만 글러브를 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좁게 만드시는 분들이 벌리려고 자꾸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아까 이 글러브처럼 넓게 만든다고 이렇게 갈코리를 만드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넓히지 마시고요. 네, 새나글에 나온 대로 주먹 잡고 관절 매만져 1, 2, 2일 특히 검지중지 1, 2 누르면 충분히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등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편안하게 벌렸을 때도 착 벌어지는 느낌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시간이 본인들이 이제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다 열어서 가공 다 끝났고 보존까지 다 본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캐치볼 하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실전에서 좀 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공은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100%는 될 수는 없어요. 세상 어떤 글러브도 100%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매만져 줘가면서 내가 내 손에 맞춰서 틀을 잡아 나가면서 편안하게 대충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도 잡히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은 반드시 투자해 주시라는 거. 그래서 가공 받아놓고 그대로 처박아 두면 똑같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새낙을 잘 보시고 이 글러브도 만져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형태 잡아주고 네.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네. 포핸드 쪽을 더 강조할지 백핸드 쪽을 강조할지 자기가 형태를 또 잡아서 담는 바운드에 좀 더 신경을 쓸지 치는 바운드에 신경을 쓸지 또 형태를 잡아서 만들다 보면 네 좋은 글러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와이드 인지가 들어간 BPG 4호의 이제 길 잘 든 모습, 예, 두 가지 다 보여드렸고요. 요걸 보다 보니까 다음번엔 요 글러브를 한번 영상을 찍고 싶어요. Z에서 나온 패턴인데 216인가? 예, 똑같이 와이드 인지가 들어가 있는데 마타가 있어요. 겐다이어랑 비슷한 것 같지만 엄지가 하나, 둘, 셋, 넷, 5칸. 요 패턴도 괜찮더라고요. 4호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는데 와이드 인지에 마타가 들어가는 모델인데 사실 겐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글러브도 새 거거든요. 어제 들어온 건데 요것도 한번 엊그제 들어왔나? 요것도 한번 제가 리뷰해서 이 글러브 패턴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Z들이 BPG5가 없어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또 요 글러브도 다음번에 한번 리뷰해서 재밌는 글러브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